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K리그1 외국인 선수들이 정리된 팀을 이제 그 팀들의 어떤 외국인 선수들이 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FC 서울의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드린 대로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제가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서 외국인 선수와 관련된 영상은 아마 이 영상이 아마 토요일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평일쯤부터 다시 한번 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외국인 선수 영상이 잠시 보류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선수는 일류첸코 선수입니다. 일류첸코의 경우에는 1990년생 아주 베테랑의 나이에 접어든 그런 공격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독일 국적의 선수입니다. 187에 82라는 괜찮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지난해에는 전북 현대와 FC 서울에서 42경기 동안 11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일류첸코는 크게 뭐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현재 K리그1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횟수로 5년째 K리그에서 뛰면서 컴플리트 포워드로서 본인이 해야 하는 역할에 전술적인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선수고, 서울에서의 경우에는 중반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팀 내 득점 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득점력을 꾸준히 또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팀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부족한 FC 서울의 경우에는 일류첸코의 존재가 팀에 또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비단 국내 선수도 국내 선수지만 이 외국인 선수에 대한 리딩 역할도 일류첸코 선수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게 뭐 여러 시즌 동안 일류첸코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류첸코의 어떤 능력은 비단 본인의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아주 혹시나 에이징 커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뭐 그 정도 나이는 아니라는 점에서 일류첸코 선수는 올해에도 서울의 공격을 잘 이끌어 나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류첸코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팔로세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세비치 같은 경우에는 93년생, 역시 베테랑 정도의 나이가 되는, 올해를 기준으로 30살이 되는 선수입니다. 세르비아 국적이고요. 세르비아에서 A대표팀 한 경기를 뛰었습니다. 이때 주장 완장을 차기도 뛰고 했었는데 180에 70, 2선 중앙 미드필더 치고는 나쁘지 않은 피지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44경기 동안 4골과 2개의 도움 기록하면서 서울의 핵심적인 중원 멤버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팔리세비치 역시 일류첸코와 같은 5년차 K리거입니다. 일류첸코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초반에는 포항 스틸러스에서 뛰다가 이 2022년에 다시 한번 서울에서 만난 이런 좀 공통점 내지는 뭐 이 두 선수 간의 친밀성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또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팔로세비치는 익수볼의 공격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2선이 아닌 2.5선 내지는 3선으로 내려서 어떤 빌드업에 도움을 주게 했을 경우에는 파괴력이 조금은 반감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난해 뭐 중후반 같은 빌드업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경기를 풀기 위해서 팔로세비치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그 아랫선으로 가져오면서 조금 줄이더라도 볼을 연결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술적인 포인트를 다시 한번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안익수 감독이 이번 동계훈련 기간에 전술을 다시 한번 또 만지고 수정하면서 팔로세비치의 어떤 평균적인 위치를 어느 쪽으로 잡아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요한의 복귀 역시 팔로세비치의 폼을 올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의 폼을 다시 살려서 서울의 파이널 A로 진출시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팔로세비치 선수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팔로세비치도 뭐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오스마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마르는 지도자 자격증도 한국에서 취득하기 시작한 K리그의 장수 외국인 선수인데요. 88년생 베테랑의 선수고 스페인 국적의 선수입니다. 첫 번째 스페인 국적의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92에 86 센터백 중 괜찮은 피지컬 갖고 있고, 지난해 서울에서는 29경기 동안 1개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중후반에 부상이 있으면서 오스마르가 뛰지 못하는 기간이 좀 있었죠.
전성기 때 나이대에서는 삼선에서 플레이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익수볼에서는 왼쪽 센터백으로 고정이 돼서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해에는 부상으로 인해서 온전히 경기를 소화하는 시간이 조금만 짧았기 때문에 본인도 겨우내 준비를 잘해서 시즌을 온전히 치르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패싱을 비롯한 킥 자체가 너무 좋고 수비력도 좋은 선수라서 이한범이 복귀를 해준다면 이 센터백에서의 수비력과 빌드업적인 부분에서는 뭐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는 팀이 서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초반 서울의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스마르 같은 경우에는 뭐 2014년부터 뛰었고 9년차 내지는 뭐 8년차 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의 또 하나의 상징 같은 선수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 윌리안 선수입니다. 윌리안 같은 경우에는 1994년생 브라질 국적의 선수고요. 170에 62 이선 윙포드의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경남FC와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뛰었고요. 27경기 동안 13골과 5개의 도움 기록하면서 K리그2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선수는 대전 이민성 감독과의 불화설이 제기되면서 서울로 결국은 임대를 이적하게 됐는데요. 선수 개인에게는 이번 시즌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선수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감독이 문제였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만한 지표가 되는 시즌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점 역시 윌리안에게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선수 지난해 K리그2에서도 최고의 크랙이었지만 이전에 K리그1에서도 충분히 좋은 능력을 많이 보여주던 선수였거든요. 그러한 좋은 능력들이 올해에도 발현만 될 수 있다면 어떤 서울이 가지고 있는 조영욱의 빈자리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또 메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때에 따라 조영욱보다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안 선수는 그만큼 크랙으로서의 면모가 상당히 돋보이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서울 팬분들이 기대를 할 만한 뭐 여지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윌리안의 어떤 공격적인 모습 많은 서울 팬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윌리안까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호삼 아이엘시 선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삼 아이엘시 선수는 현재 이 외국인 선수 중에는 가장 어린 선수인데요. 95년생의 선수입니다. 95년 4월 14일생. 당초에는 이제 스웨덴 국적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났고 경력을 모두 스웨덴에서만 쌓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리아 선수라고 하기보다는 스웨덴 선수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정도로 스웨덴과의 연관이 깊은 선수인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시리아 국적을 획득하게 되면서 이 시리아에서 시리아 대표팀으로 또 데뷔를 하게 됐고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데뷔를 하면서 시리아 국가대표팀 선수가 온전하게 됐습니다. FIFA 주관이니까요. 180에 72 또 괜찮은 체격 갖고 있고 지난해에는 IFK 예테보리 스웨덴 리그 팀에서 31경기 동안 3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해줬습니다. 뭐 대충 한 60분 내지는 65분 정도의 출전 시간을 가져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ILC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속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도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는 아시아 쿼터인 듯 아시아 쿼터 아닌 듯 아시아 쿼터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어떤 피지컬적인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울의 다른 아시아 쿼터 선수들보다는 분명 또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스피드에 기반한 드리블 능력도 괜찮고 선수를 달고 들어가면서도 크로스의 정확도를 일정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서울의 공격에 새로운 패턴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슈팅에도 어느 정도 강점을 갖고 있고 압박에 대한 어떤 스탠스, 압박에 대한 생각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조직적 압박을 시도할 경우 ILC 선수가 참가를 했을 때 그 압박의 강도 내지는 뭐 영향력이 조금 더 세게 발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양발을 사실상 다 사용한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이 호삼 ILC 선수가 왼쪽에 기용되거나 오른쪽에 기용되거나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ILC 선수까지 정리를 하면서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서 좀 다 알아봤는데요. 이 부제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 선수들 평균 K리그 경력이 5년입니다. 윌리안, 오스마르,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그리고 이번이 1년 차를 맞이하는 호삼 ILC까지 총합 25년이거든요. 다른 어떤 팀을 가도 이 정도의 어떤 연륜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는 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팬분들은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K리그 1에 대한 경험, 그리고 K리그 1에 대한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시즌에도 긍정적인 면으로 발휘되기를 또 바라실 것 같습니다. 어쩌록 또 서울의 시즌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시즌 보낼지 앞으로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